보조 배터리 찾았어. 보조 배터리 찾았어요. 8핀 있는 거. 왜 다시 왔냐면요, 아까 꺼지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가지고, 신이 죽었다는 거는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런 인간상이 어떤 자신만의 어떤 신을 찾아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셔서, 그런 물음을 주셔서, 그거 되게 약간 느낌표가 들어오는 말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신나서. 그게 위버맨 씨죠. 오셨네. 그게 위버맨 씨입니다. 신은 죽었어야 했어요. 신의 죽음은 필수 불가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신은 늙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저씨의, 프리드리히 아저씨의 생각이잖아요. 어떤 말이 좋았냐면, 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뭔가 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그 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거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되게 예전에 한창 서양 근대 철학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많이 보려고 하고 있지만, 뭐 엄청 그거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히나 니체 철학에 엄청나게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자아가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내가 어제까지 맞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고, 어제 이게 나한테 진리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리가 아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것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조금 사람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거에 되게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뭐 예전에 뭐 미발매 곡이지만 오버맨이라는 곡을 이제 장띵 작가님이랑 같이 한 적도 있었고, 그게 내내 그 내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어요. 위워맨 씨라는 개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 근데 저 표정이요? 아닌데. 안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요. 깁생. 간단한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예전에 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 때쯤의 인간들은, 그때 조상님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었겠고, 지금보다는 낮을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처럼 비가 온다, 번개가 친다. 지금은 비가 왜 오고 번개가 왜 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비라는 현상은 사람들 곁에 있었고, 번개라는 현상도 사람들 곁에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규정 짓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그냥 인특, 사람 특.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해석할 만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신령님이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비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서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자연재해들은 신이 화난 거였잖아요. 화가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거야. 라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냈죠. 그러다가 그런 신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문명에서든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다만 로마가 완전한 유럽의 패권을,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가톨릭, 기독교라는 유일신교, 그게 다른 신들을 다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 로마니까. 로마가 국교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기독교였으니까. 정확히는 가톨릭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연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점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탄생한 어떤 질서, 율법, 삶의 태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용이한 수단이에요. 사회를 통제하는데. 간음하면 죽는다 라던가.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던가. 되게 절대적인 규범으로서 그게 존재하게 되면 이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이라는 걸, 사람들을, 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통제라는 게 그렇다고 나쁜 거냐? 어떤 면에선 나쁠 수 있고 어떤 면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했을 테니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 명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것이니
어떤 돌연변이 들은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겠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이단이 될 것이고, 그 신이 내리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에서는 악이 될 것이고, 판단이 쉽게 가능했었던, 그러다가 인간은 근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좀 똑똑한 동물이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한 건데?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규범, 신조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그 영화 대사 중에 집단은 의도를 갖고 그 의도는 변하기 마련이야 라는 대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가톨릭이 처음에 어떤 용의를 가지고 그 종교라는 것이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들, 그게 인간이 만들어냈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의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가톨릭의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면죄부, 돈 주고 사면은 천국 갈 수 있죠. 십자군 전쟁, 쟤들이 이단이니까 척결해라.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치를 드는 거예요. 망치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을 죽인 겁니다. 그 기존에 어떤, 쉽게 말해서 이 썩어 빠진 질서를 부수고,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나를 다 죽이면 도달가 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완전과 불완전의 기준이 개인마다 너무 달라서 어렵네요. 그게 이제 어려워진 이유가 신이 죽었기 때문인 거죠. 신이 생존했었던, 신이 살아있었던 때는 완전과 불완전의 기준을 신이 결정해줬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을 대행해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그 기준을 개인마다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안전해서 아름다운 슬픈 세상. 안전하다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한 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을 뒤로 하고 우리의 이성을 무기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이고 누구라도 메시아를 신을 사칭할 수 있는 세상이고요. 누구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완전하다는 게 없다. 그럼 없으니까 그냥 인생 개망했네.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이거 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 이게 염세주의, 허무주의. 근데 아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는 거를 암에도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성으로 더 나아가려고 발악하는 것이 옳은가? 제가 느끼는 위버맨 씨는 딱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초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 사회의 질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초인을 뿌리로 두고 건설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군제가 붕괴하고 민주정이 들어서고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이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이 완전하냐? 아니죠. 다만 반대로 불안전성이 70%였던 거를 69%, 68%, 67%로 줄여나간 결과가 현대의 사회의 모습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가장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생각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불완전한 존재, 완전을 추구하는 것, 발전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엄청난 변화들을 맞이를 합니다. 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요. 여성 인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못 잡았던 여성 인권이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소수자들이, 약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사회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시장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조금씩 그렇게 나은 방향성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작용이 되게 거세요. 반작용이 너무 강해요. 아니면 반작용이라고 표현하기보단 반동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그 반동들을 살아오면서 꽤나 크게 많이 느껴요.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항상 그거에 대한 의문이나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더 나아가는 건 스포일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 있는데, 왜? 정신이 확 들었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이 지점을 넘어가면 강을 건너는 거구나. 이 전까진 괜찮아요. 이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부터는, 이 강을 건너서부터는 저의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듯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레테의 강이에요. 한번 건너면 못 돌아와요. 건너면 그냥 저승길 가는 겁니다.
근데 요런 이야기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었던, 재밌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이제 오늘 이거 했으니 숙제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고, 오늘 이런 얘기들을 다 드렸고 그다음에 많이 나눴으니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작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서모임 재밌겠다. 인간의 짠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던 사람. 저의 해석이요. 사실 저도 지금 제 방향성이 어디로 나갈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선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드럭스토어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는 것도 만드는 재미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네요. 지금은 일단은 같이 대실망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산데비스탄 아시죠? 블레이드 run는 아닌데? 그거 뭐였지? 만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넷플에서 했었던 거. 사이버펑크 보면 이 칩 같은 거 있잖아요. 뇌에다가 이렇게 칩 같은 거 넣으면 갑자기 막 정보 얻고 개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낙관주의라는 이상한 칩이, 이상하진 않죠. 낙관주의가 이식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조금 더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태도 자체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처절한 낙관주의라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너무 처절해요.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게 깨지는 경험을 하고, 근데 그게 꼭 굳이 타인한테만 있냐? 그 원인이 아니죠. 자기 자신한테도 꽤나 있거든요. 내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경험이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 타인을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러지? 진짜 다 개 같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뭔가 제 표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낙관을 방패를 켜갖고 지켜나간다는 게 꽤나 처절한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비관론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제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그 처절한 낙관론을 지키지 못하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오만입니다. 그 낙관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근데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개인에게는 호불호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 비관이 틀린 것이냐? 아니죠. 남유식한테 비관이 틀린 것이라고 남유식은 비관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저한테는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제가 말을 너무 그지같이 했는데 네, 그지같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일상의 삶에서 비관론자들을 혐오할 것이냐? 아니요. 전혀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난 그럼에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킬 것이다. 그냥 그게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가 틀린 건 아니야. 다만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나갈 거야. 이러면 또 어려워지죠? 왜? 그러면 그게 충돌했을 때, 실질적으로 충돌했을 때는 갈등이 생길 텐데. 그러면은 그때는 어떡할 건데? 여기까지 나가면 얘기가 또 주장창 또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낙관, 비관론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그게 다 그렇게 나눠져요?
낙관론자도 비관적이고 비관론자도 낙관일 때가 있는 법이고, 그래서 죽이면 될 것 같긴, 그쵸? 다 죽으면 되겠죠? 다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겁쟁이여가지고 일단 죽기가 싫고 누구를 죽이기도 싫고요. 겁쟁이라서, 무서워서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만. 올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서 벌써 설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만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공연 너무 어제 공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